이번 시간은 빈혈 관련 혈액 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빈혈의 정의와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빈혈은 기관과 조직에 적절하게 산소를 운반해주는 충분한 적혈구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다음은 주요 증상들입니다. 1. 피곤함을 느끼는 것은 빈혈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입니다. 2. 나약함. 3. 호흡 곤란. 4. 창백한 피부. 5. 어지러움이나 현기증. 6. 두통. 7. 빠른 심장 박동 및 가슴 통증. 8. 과민성 등이 있습니다. 빈혈의 유형과 원인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철결핍성 빈혈에 관한 내용입니다. 철분 부족으로 인한 빈혈은 가장 일반적인 유형으로 아래 그림처럼 체내에 저장된 철이 적혈구 생성에 필요한 양보다 감소하여 혈색소가 정상 수치보다 낮은 경우를 말합니다. 원인으로는 궤양이나 지나치게 많은 생리량, 그리고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빈혈의 유형 두 번째, 거대적 아구성 빈혈이 있습니다. 거대적 아구성 빈혈은 혈구 생성에 필수적인 비타민 B12 또는 엽산의 결핍으로 적혈구의 크기가 커지게 되어 생깁니다. 거대적 아구성 빈혈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엽산이나 비타민 B12를 식사 시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셀리악병으로 인해 엽산이나 비타민 B12를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도 발생합니다. 참고로 셀리악병은 몸 안에 글루텐을 처리하는 효소가 없어서 생기는 질환으로 장내 영양분 흡수를 저해하는 보리, 밀 등의 곡류에 존재하는 불용성 단백질인 글루텐이 원인이 되어 소장에서 일어나는 알레르기 질환입니다. MTHFR과 TCN2의 유전자 변이가 발생하여 퓨린과 피리미딘 염기의 생합성이 저해되고 이로 인해 DNA의 합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비정상적인 적혈구가 형성됩니다. 세포 크기가 크지만 새로이 생성된 적혈구는 미성숙하며 혈중 총 헤모글로빈 농도의 감소를 초래하여 백혈구와 혈소판의 수준도 감소하게 됩니다. 즉시 치료되지 않으면 피로, 설사, 쓰린 혀, 짜증, 망각, 호흡 단축 등의 증세로 나타나지만 엽산 보충제로 치료하면 이 증세는 즉시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 형태의 빈혈은 비타민 B12의 결핍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엽산의 보충은 빈혈 증세의 치유만을 가능하게 하는 반면 비타민 B12의 또 다른 결핍 증세인 신경계 혼란은 악화됩니다.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정확한 원인이 먼저 밝혀져야 합니다. 빈혈의 유형 세 번째, 재생불량성 빈혈이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에 의해 골수 세포의 기능과 세포 중실성이 감소하고 골수 조직이 지방으로 대체되면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모두가 감소하는 범혈구 감소증이 나타나는 조혈 기능의 장애를 나타내는 질환을 말합니다. 참고로 범혈구 감소증은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모두 감소한 상태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모두 감소하였다는 것은 심각한 질병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원인 가운데 하나는 자가면역 질환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으로는 아토피, 류머티즘성 관절염, 천식, 비염, 크론병, 루푸스, 경피증, 쇼그렌 증후군 이외에도 100가지 정도 됩니다. 빈혈의 유형 네 번째, 용혈성 빈혈이 있습니다. 용혈성 빈혈은 적혈구의 수명은 보통 120일 정도인데 용혈성 빈혈은 이런 적혈구가 어떠한 원인에 의해
과도하게 파괴되어 빈혈이 초래된 질환을 말합니다. 다른 원인으로는 약물과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빈혈의 유형 5번째, 겸상적혈구 빈혈이 있습니다. 겸상적혈구 빈혈은 흑인에게 볼 수 있는 유전성 질환으로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혈구는 가운데 구멍이 막힌 도넛처럼 둥근 모양인데 여기서 말하는 겸상이라는 말은 난 모양이 시자 형태를 말합니다. 빈혈의 유형 6번째, 지중해성 빈혈이 있습니다. 유전적인 결함으로 인해 적혈구 내 헤모글로빈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질병으로 주로 지중해 지역과 중동, 동남아, 아프리카 등지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아래 가족력 그림처럼 부모가 보인자를 보유하고 있으면 자녀들 가운데 1명, 즉 25%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처럼 적혈구의 형태가 도넛 모양이 아니라 기형적인 형태의 적혈구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빈혈의 유형 7번째, 구상적혈구증이 있습니다. 구상적혈구증은 적혈구가 공처럼 둥글게 생성되는 질병으로 적혈구의 세포골격과 막을 이루는 성분에 선천적 또는 후천적 이상이 생겨 적혈구가 공 모양의 형태를 이루고 쉽게 깨지게 되어 증세를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빈혈의 유형 8번째, 진성적혈구 증가증이 있습니다. 진성적혈구 증가증은 골수중식 증후군의 하나이고 적혈구, 과립구, 혈소판의 3계통 세포가 증가하는 만성의 종양성 질환으로 순화적 혈구량이 증가하고 이 때문에 두통, 종양 등이 생깁니다. 빈혈 관련된 혈액 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빈혈 측정의 주된 검사 가운데 하나인 헤모글로빈, 다른 말로 혈색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헤모글로빈의 정상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자는 13에서 17g이며 여자는 12에서 15g입니다. 투석 환자는 남녀 공통으로 12에서 17g입니다. 참고로 신부전 환자는 내인성 조혈 인자 에리스로포이에틴의 결핍으로 빈혈이 동반됩니다. 에리스로포이에틴은 백색의 분말 또는 덩어리로 신장에서 생산되는 당단백 호르몬이며 우유와 염소 젖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빈혈의 예방과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헤모글로빈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헤모글로빈은 적혈구 안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물질로 혈액을 붉게 보이게 하여 혈색소로 불리고 철 성분이 포함된 포르피린 고리의 글로빈, 즉 단백질과 색소인 햄이 결합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혈색소 1분자는 햄 4분자와 글로빈 1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헤모글로빈은 산소 분압이 높은 폐 등에서는 산소와 결합하고 분압이 낮은 조직에서는 산소를 떼어내는 성질로 인체 곳곳에 산소를 전달해 줍니다. 3. 혈액 중의 헤모글로빈의 양을 측정하여 빈혈 여부를 검사하는데 헤모글로빈의 수치 감소는 철분이 부족한 빈혈을 의미합니다. 헤모글로빈 혈액 검사 결과에 따른 유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헤모글로빈 수치가 증가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몸의 수분 부족. 2. 심장이나 폐의 문제. 3. 만성, 기관지염, 천식, 폐기종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인 만성 폐색성 폐질환. 4. 심장이 점차 기능을 잃으면서 폐나 다른 조직으로 혈액이 모이는 질환인 우혈성 심부전. 5. 순환 적혈구가 정상치 이상으로 증가하는 적혈구 과다증 등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참고로 적혈구 과다증은 남자와 여자에게서
각각 혈색소 수치가 17g 이상, 15g 이상인 경우와 헤마토크리스로는 남자와 여자에게서 각각 60%와 55% 이상을 말합니다. 두 번째, 헤모글로빈 수치가 감소한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 빈혈, 급성 감염, 임신관 경화, 과도한 수액 주입 등으로 나타납니다. 참고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T3 및 T4가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과다하게 분비되어 갑상선 중독증을 일으키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은 헤모글로빈 수치의 증가 내지 감소 시 조치사항입니다. 1. 신성빈혈이 진단되면 조혈 호르몬을 투여하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혈색소 수치를 검사하여 투여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참고로 조혈 호르몬은 골수에서 피가 생기도록 자극하는 호르몬으로 콩팥은 적혈구를 만들어내는 조혈 호르몬을 생성하는 기관입니다. 2. 투석 환자의 또 다른 빈혈 원인은 철결핍이므로 빈혈을 치료하기 전 반드시 철분 상태에 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투석 환자의 헤모글로빈 목표치는 10.5에서 12.5g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만성 콩팥 환자가 헤모글로빈 수치를 13에서 13.5g 이상으로 정상화할 경우 심혈관 합병증 및 사망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3. 투석 환자의 조혈제는 헤모글로빈 수치가 12g 넘으면 중단하고 11g 미만이면 다시 투여합니다. 조혈제는 혈액 특히 적혈구를 증가시키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에서는 조혈제에 의한 헤모글로빈 상승은 2주에 1g을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빈혈 검사의 일종으로 혈액 중 적혈구가 접하는 용적의 백분율을 알아보는 검사인 헤마토크릿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헤마토크릿의 정상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자는 42에서 45%이며 여자는 38에서 42%입니다. 투석 환자는 남녀 모두 33에서 36%입니다. 그러면은 헤마토크릿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헤마토크릿은 헤마토라는 혈액이라는 뜻과 크릿이라는 분리의 합성어로 전체 혈액에서 혈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혈구는 혈액의 고체 성분으로 혈장 속에 떠다니는 세포인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말합니다. 2. 분리 방법은 채취 혈액을 가느다란 모세관에 담아 원심 분리기로 돌려서 고형 성분과 혈액의 액체 성분인 혈장으로 분리해서 측정하게 됩니다. 3. 적혈구의 비율이 혈액의 38에서 45%일 때 정상으로 판단합니다. 헤마토크릿 혈액 검사 결과에 따른 유의사항입니다. 1. 헤마토크릿 수치의 감소 원인은 몸에 철분이 부족한 빈혈일 가능성이 있고 증가 시는 황달이나 선천성 심장병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황달은 혈색소와 같이 철분을 포함하고 있는 특수 단백질이 체내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황색의 담즙색소가 몸의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쌓여 눈의 횡자위나 피부, 점막 등에 노랗게 착색되는 것을 말합니다. 2. 낮은 헤마토크릿 수치는 피로, 짧은 호흡, 호흡곤란, 흉통, 식욕부진, 심궤항진, 한기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심궤항진은 불규칙하거나 빠른 심장 박동이 느껴지는 증상을 말하며 약물, 음식, 정신적 요인, 평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만성적인 질환인 기저 질환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낮은 헤마토크릿 수치는 적혈구의 생산 저하, 투석 시 혈액 손실,
요독에 의한 적혈구의 수명 단축으로 나타납니다. 4. 헤마토크리가 30% 미만 시 EPO 제제를 시작하거나 중량을 검토해야 합니다. EPO는 에리스로포이에틸라는 약자로 근육지구력 강화 약물을 말합니다. EPO는 본래 동물체 내의 조혈 조직에 작용하여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는 체액성 인자입니다. 보통은 혈액 속에 조금밖에 존재하지 않지만 빈혈이나 높은 산에 오르는 경우처럼 저산소 상태가 되면 혈액 속에서 증가합니다. 세 번째, 철 결핍성 빈혈 등을 알아보는 검사인 RBC, 즉 적혈구수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적혈구수의 정상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자는 4.2에서 5.6이며 여자는 3.8에서 5.1입니다. 그리고 투석 환자는 남녀 모두 2.8에서 3.5입니다. 보통 빈혈 검사는 적혈구 수,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릿의 수치로 수식에 의해 빈혈을 측정합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적혈구의 건강한 수준은 4.4에서 4.600만입니다. 그러면은 적혈구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적혈구는 혈액세포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세포로 붉은색의 납작한 원반 모양으로 혈관을 통하여 몸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2. 적혈구는 산소 운반을 위해 특화된 획이 없으며 산소 운반을 위한 헤모글로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적혈구 수가 감소 내지 증가 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적혈구의 수가 감소되면 세포에 공급되는 산소량이 적어져 세포가 산소 결핍 상태가 되는데 이것이 빈혈입니다. 적혈구의 수가 증가되면 혈액의 흐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혈관이 막히기 쉽습니다. 4. 적혈구는 골수에서 저가세포가 분화하여 1초에 240만 개의 적혈구가 만들어집니다. 보통 100에서 120일간 온몸을 순환하여 기능을 수행하고 지라, 간, 골수를 포함한 그물 내피계의 기관서 파괴됩니다. 참고로 세막 내피계는 림프절, 지라, 골수 속에 세망세포나 간, 부신 등 특별한 기관 내부의 혈관 내피세포 등의 총칭을 말합니다. 5. 적혈구는 산소와 노폐물의 운반 외에도 적혈구에서 생성된 효소, 산화질소를 비롯한 물질들에 의해 혈관벽의 이완을 돕는 역할을 하기도 하며 면역 기능을 일부 담당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6. 정상 성인 남자의 혈액 1ml에는 40에서 60억 개가량의 적혈구가 들어 있습니다. 적혈구 수 혈액 검사 결과에 따른 유의사항입니다. 1. 적혈구의 수가 부족하면은 철결핍성 빈혈, 거대적 아구성 빈혈, 용혈성 빈혈, 겸상적혈구 빈혈, 지중해 빈혈, 구상적혈구증, 재생불량성 빈혈, 진성적혈구 증가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2. 출혈 내지는 골수의 조혈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에 감소가 됩니다. 3. 적혈구가 3.0 이하로 떨어지면 신속하게 수혈해야 합니다.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충분하지 못한 산소 공급으로 인해서 심장의 영구적 손상이나 심장쇠약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혈액 검사 시 철의 정상 수치입니다. 남녀 공통으로 정상 수치는 50에서 150 마이크로그램이며 투석 환자는 70에서 20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그러면은 철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철분은 체내에서 산소를 공급해주는 헤모글로빈의 구성 성분으로 산소를 각 조직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철은 인체의 에너지원인 ATP를 만드는 데도 이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철은
간, 골수, 비장, 근육 등에 저장됩니다. 철은 체내에 대량 존재하나 그 작용은 매우 중요한데 특히 간이나 살코기, 달걀 노른자, 검정콩, 진한 녹색 채소 등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다음은 철 복용 시 주의사항입니다. 1. 한번 체내에 흡수된 철은 극히 일부만 배설되고 재사용되므로 이를 필요량은 많지 않습니다. 2. 철 보충제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불쾌감, 메스꺼움, 설사, 변비, 속쓰림 등을 포함한 소화 불량이 있습니다. 또한 철을 복용하고 대변을 보면 대변색이 종종 어두운 색을 띱니다. 3.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같은 염증성 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염증이 있는 장의 일부분에서 높은 양의 철을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4. 비록 근거는 분명하지 않지만 높은 철분은 심장 질환, 유방암 같은 암, 알츠하이머병 등의 위험과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유전적 원인으로 철에 대한 체내 대사에 이상이 생겨 음식을 통해 섭취한 철이 너무 많이 흡수되는 질환인 혈색소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색소증 증상으로는 피부 변색, 당뇨병 간 손상 등과 다른 잠재적인 합병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에 따르면 하루에 45mg까지 복용하는 것은 안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동안 복용 여부에 대한 안전성은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에는 혈중 철의 수치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6. 철의 독성은 식사 시 권장량보다 50에서 100배 이상 복용 시 발생하고 위장관 세포가 파괴되어 구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설사 시 혈변이 나타나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7. 심한 빈혈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서는 철 정맥 주사를 주는데 이때 두통, 발열, 림프절 부종, 관절 통증, 두드러기 등이 나타날 수 있고 류머티즘성 관절염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드물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팔릭스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5번째로 몸에 저장된 철분을 나타내는 지표 검사인 총철 결합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총철 결합력의 정상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인과 투석 환자, 남녀 공통으로 246에서 455마이크로그램입니다. 다음은 총철 결합력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몸 안의 철분은 철의 수송을 담당하는 단백질인 트랜스페린이라는 물질과 결합해야 필요한 부위로 이동할 수 있는데 총철 결합력은 이 트랜스페린과 철분이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2. 총철 결합력은 빈혈의 원인 중 철결핍성 빈혈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총철 결합력 혈액 검사 결과에 따른 유의사항입니다. 1. 총철 결합력이 증가 원인으로는 철결핍성 빈혈이 있으면 철분은 감소되고 철분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적은 양의 철분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 총철 결합력은 증가되고 그 외 진성 다혈증, 잠재적 철 결핍 상태에서도 증가됩니다. 참고로 진성 다혈증은 골수에서 혈액 중에 적혈구 수가 정상보다 2에서 5배로 증가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2. 총철 결합력 감소 원인으로는 총철 결합력 감소는 철 과잉, 만성염증성 질환, 악성 종양, 간질환, 저영양 상태 등이 있습니다. 또한 신증후군 시에도 감소됩니다. 신증후군은 다량의 단백뇨와 저알부민혈증, 부종, 고지혈증 등의 특징을 보이는 질병을 말합니다. 특히 신장의 사구체를 이루는 모세혈관에 이상이 생겨 혈액 내의 단백질이 신장으로 빠져나가 다량의 단백뇨가 나오고
이로 인해 몸 안에 단백질이 소실되어 저알부민혈증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천성 혈색소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총 철결합력이 감소됩니다. 선천성 혈색소증은 유전적 원인으로 철에 대한 체내 대사에 이상이 생겨 음식을 통해 섭취한 철이 너무 많이 흡수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여섯 번째로 몸속에 철분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검사인 페라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페라틴의 정상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녀 공통으로 15에서 200나노그램이며 투석 환자는 100에서 300나노그램입니다. 참고로 검사 결과 100mg 이하가 되면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조혈제와 동시 투여해서는 안 됩니다. 조혈제는 혈액, 특히 적혈구를 증가시키는 의약품으로 빈혈증 가운데 악성 빈혈에 쓰입니다. 그러면은 페라틴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페라틴은 철 저장 단백질로 비장, 간, 췌장, 골수, 신장 등에 존재하고 혈액에서 철분을 운반하는 단백질인 트랜스페린으로 운반되는 철을 저장합니다. 2. 페라틴은 저장된 철의 증감을 파악함으로써 잠재성 철 결핍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단, 페라틴은 급성기 반응 물질로 염증이 있는 경우도 상승 가능합니다. 페라틴이 지속적으로 800mg 이상으로 측정되면 철분의 과부하를 고려해야 합니다. 페라틴 혈액 검사 결과에 따른 유의사항입니다. 1. 페라틴 증가는 저장 철의 과잉 상태, 재생 불량성 빈혈, 용혈성 빈혈, 악성 빈혈, 만성 염증, 감염 등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2. 만성 콩팥병 환자의 페라틴 농도는 100mg 이상을 유지하고 TSAT, 즉 트랜스페린 포화도는 20%가 넘도록 유지해야만 합니다. 빈혈과 관련해서 알아야 할 점을 요약했습니다. 1. 대부분의 경우 빈혈은 철분이나 비타민의 부족에 의해 발생합니다. 식사 방법을 변경하거나 보조식품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가장 먼저 빈혈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2. 너무 많은 철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독성이 발생하고 철 결핍성 빈혈이 없다면 보충제 복용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3. 철은 많은 약물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 보충제를 복용하기 전에 적어도 2시간 이전 내지 약물 복용 후 2시간 이후 복용하는 게 최선입니다. 4. 비타민 결핍 빈혈은 반드시 엽산과 비타민 B12를 같이 복용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빈혈증에 대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